부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해송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종학이라고 합니다. 강의 주제가 고교 학점제의 이해와 대입 준비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 고교 학점제의 어떤 기반 조성 기간이고요.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런 상황이지만 왜 이 고교 학점제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교육적인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앞서 이제 박선민 교수님께서도 강의하신 학과 선택에 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진로에 대한 진로 기반의 교육적인 방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이 진로 기반의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이에 따른 어떤 선발까지 가는 이런 대입 전형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고교 학점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준비 상황을 가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와 두 번째는 전반적인 이 고교 학점제뿐만 아니라 대입제도의 어떤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뭐 고교 학점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육과정을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고요. 추후에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실시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실시되는 교육과정이 2022 교육과정이 실시가 되고 2022 교육과정에 기반한 전반적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고교 학점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적으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국가가 어느 정도 국가가 이미 세팅을 해두고 있는 그런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밥을 먹을 때 글쎄요, 이 학생들이 요즘은 뭐 학교 선택에도 그 급식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급식판에 이제 대개 이제 칠판에도 다른 건 다 떨어져도 되게 급식 메뉴판은 학생들이 늘 붙여놓고 있는 게 급식 메뉴판이듯이 이 메뉴판을 보면 뭘 먹을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학교의 어떤 교육 과정을 보면 뭘 배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뭘 먹을지를 우리가 이제 그냥 식당에 가서 먹을 때도 뭘 먹을지를 이제 선택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거나 아니면 뭐 맛이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양식을 선택하거나 중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목적을 우리가 먼저 두고 메뉴를 선택하듯이 국가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어떤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2022 교육과정은 여기에 더 넘어서 창의성과 포용성을 갖춘 주도적인 인간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육과정을 구성을 하는 거죠. 어찌됐건 2015 개정교육과정이나 2022 교육과정이나 창의성에 기반한 교육과정이고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 또는 뭐 2022 교육과정도 기본적으로 진로에 기반한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로 기반 교육과정이다.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중학교 때도 자유학년제를 1년 동안 실시를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아마
학생들을 자녀들을 중학교에 보내실 수도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1년간의 그런 시간을 써서라도 기본적인 진로를 선택하고 고등학교를 오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시간들을 그렇게 주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생각들을 기반해서 자기의 어떤 진로를 선택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게 자유학년제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목적 없이 학생들이 대개 자유학년제를 그냥 시간을 허비해버린다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이게 기본적인 진로 기반의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학과 선택도 가능하고 자신의 진로와 직업도 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대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반고에 있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목자사고요. 대개 이제 굉장히 그런 인식들이 강합니다. 이미 특목고를 갈 때는 기본적인 진로를 기반해서 특목고를 지원을 하듯이 이런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먼저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반고로 가든 특목고로 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진로가 바뀌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도 있죠. 진로가 바뀔 수 있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가다가 목적지가 잘 나타나지 않고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만은 대개 그런 경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의미 없이 길을 간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내가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대개 내가 진로를 정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다면 이것만큼 사실은 지도가 어렵고 학교 생활이 어려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로는 어떤 식으로든 진로 선택에 너무 학생들이 이렇게 그 진로를 선택해야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찌됐건 진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나 그런 어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 어떤 교육과정이나 2022 교육과정도 진로에 기반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로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이 상황을 복잡하게 이제 보고 계실 텐데요. 좀 더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지금 졸업한 학생들은 대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과거의 어떤 지금 졸업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시점에서 이야기 되는 건데요. 21학년도 졸업생,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졸업했던 것이고 지금 3학년, 지금 인천 해송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1월 5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그건 22학년도 대입의 3학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3학년이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입제도의 첫 졸업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로 선택 과목이 적용이 됐죠.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아예 등급들이 안 나오게 ABC로만 사실 평가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대입제도가 그 진로 선택 과목에 의한 대입제도가 올해 처음 실시가 된 거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 이렇게 그 대입제도가 실시되고 현재 고2
고등학교 2학년들은 뭐 현 상황의 대입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사회를 강타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사회적 이슈가 뭐냐 하면 뭐 대입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이슈를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키워드를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공정이죠. 이 공정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되면서 사실은 19년 이후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다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시가 이제 일부 대학, 서울의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40%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 수도권에 있는 상당한 대학들도 정시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인하대 또한 정시가 아마도 작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조금 이게 소수점이지만 조금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교학점제, 진로 선택 과목에 의한 이것이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의 어떤 기반이 조성되는 이런 시기가 이제 22년도부터 시작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이 공정성 강화 방안이 적용이 되는 시점에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이 고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대입제도도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마디로 본다면은 고등학교 지금 3학년, 2학년이 다르고요. 또 2학년에서 1학년으로 가면서 또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방학 중에 있는 1학년 학생들은 좀 다르죠. 이 마디가 또 언제까지 가냐 하면 대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부터 시작되는 이 시점이 되면서 25년, 그러니까 25년도가 되면서 고교학점제가 이제 실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초등학교 6학년이 고1이 되는 이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면서 이 시기에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이게 2028학년도 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28학년도 대입이 되는 이 시기부터는 또 대입제도도 또 바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대입제도를 바꾸는 것은 아무 어떤 이유 없이 바꾸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교육 과정에 기반해서 대입제도를 바꾸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뉴판과 같다고 말씀드렸듯이 메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숟가락을 놓을 거냐 포크를 놓을 거냐가 달라지듯이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입제도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육 과정이 진로가 강조되면서 선택 과목이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선택 과목이 많이 들어보다 보니까 수능도 어떻게 가요? 선택이 생긴 거죠. 선택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우는 걸 선택으로 했는데 대입제도는 선택이 아니면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 교육과정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대입제도도 선택으로 가는 거죠. 국어도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 상황에서 올해 이제 수능을 본 학생들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22학년도 대입 현 고3부터요. 그래서 국어도 선택이 있고 수학도 선택이 있어요. 사회과학도 통합해서 이제 선택으로 다 선택 과목을 묶어버린, 그러니까 선택이 늘어나게 되는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 2015 개정교육과정인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는 이 시점이 되면 선택이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실은 이때가 되면 수능이 무의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지금 현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미래형 대입제도를 도입하겠다, 농구술형으로 가겠다 이 정도까지만 발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2022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에 대한 개편안이 아마도 내년부터 올해부터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22년, 23년, 24년까지 여기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대입제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대입제도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사실 한 치 앞도 어떻게 갈지
이 부분을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뭐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죠. 현 상황에서 올해 올 상황에서 또 그 맞추어서 보면 수능이 굉장히 불수능이 되면서 수능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현 상황에서. 거기다가 수능이 불수능이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또 생명과학2에서 또 문제 오류가 나타나서 사실 문제 오류가 나타나면 우리 학생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겁니다. 모두 정답 처리하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실은 그 문제를 맞힌 학생들은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모두 정답 처리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 수능은 상대평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정답 처리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점수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 과목을 선택했는데 그 과목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맞아야 하는데 그 과목을 모두 정답 처리하면 정답자의 비율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내 점수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두 정답 처리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도 피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또 달리 보면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줘요. 왜? 누군가가 그 과목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붙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나한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돌고 돌아서 나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사실 수능의 오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이제 그 고교 학점제가 실시되게 되면서 내년쯤 23, 24학년도에 아마도 여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텐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만들어지게 된 3, 4년 전에도 여기에 대한 논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시점에도 이 교육을 팔아서 밥 먹는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이상한 교육단체들도 이상하다고 하기보다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교육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도 제각각 주장이 다릅니다. 대학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든지 이런 논의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우선 모든 대학을 하나로 만들기는 어렵지만은 국립대를 통합하자 이런 논의 얼마 전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최근에 한 달도 안 된 이슈들만 모아서 제가 스크랩한 자료입니다. 그 제목만 가지고 온 건데요. 이런 논의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수능을 보자 말자, 뭐 수능을 없애자 말자 이런 논의를 떠나서 대학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뭐 수시를 없애야 된다거나 수시를 뭐 심지어 뭐 전부 수시로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들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논의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뭐 지금 현재 이미 불붙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새 정부의 진로 교육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하냐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있었고 이 새 정부의 진로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 포럼에 제가 가서 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방향은 저는 이거죠. 고등학교의 어떤 교육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입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한 학생이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대입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를 기본적으로 이제 고교학점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문제, 이것도 문제이죠. 사실은 선생님들이 지금 가지신 전공 과목이 있는데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 사회의 어떤 노력과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다양한 과목들을 학교 선생님만으로 충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이 과목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의 어떤 학교 울타리가 아마도 좀 더 넓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들이 학교의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는 좀 더 그런 어떤 참여에 좀 더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하고 평가하는 것은 뭐 현 상황과 크게 달라질 게 없지만, 고교 학점제는 기본적으로 패스와 페일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수와 미이수의 문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지금의 우리가 이제 교육의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면,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잠만 자더라도 졸업은 한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이수와 미이수, 학점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기본 학점에 미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것과 같이, 고등학교에서도 기본적인 지금의 어떤 단위제를 학점제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니까,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고 패스를 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수와 미이수의 개념이 되고, 만약에 미이수를 한 학생이면, 지금 뭐 대학도 마찬가지죠. 계절학기가 있지 않습니까? 계절학기에서 이걸 수강을 해서 이수 단위를 채워서 졸업을 하는 방식인 것처럼, 역시 고등학교도 다시 방학 중에 이 보충 이수를 해서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학점을 이수해서 총 192학점의 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졸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기본적인 교육 단위가 204단위예요. 204단위가 192학점이 되면 기본적으로 좀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4단위는 한 단위가 17시간이에요. 17시간이 한 단위인데, 그게 17 곱하기 204 하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총 이수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한 단위를 16시간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한 단위 이제 학점제로 가면 학점을 16시간으로 이제는 개편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16 곱하기 여기서 말하는 192로 하면 훨씬 시수가 고등학교의 지금 현 시수보다는 줄어들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1학점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현 상황에서 기본적인 단위는 17시간이지만 앞으로 학점제가 되면 16시간까지 허용하겠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이 204단위 속에서 24단위가 190단위가 교과이고요, 24단위가 창체이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추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교과는 174단위, 거기다가 창체도 좀 줄여서요, 창체도 18학점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점제로 가면서 단위수를, 즉 학점물을 좀 더 줄여서 학생들이 이수해야 될 총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인 로드맵은 지금 현 22년도부터는 여기에 따른 대입 이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고시하고 뭐 이 고교 학점제의 어떤 기반에 맞춘 이 고교 학점제의 기반에 입각한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고요. 이것이 25년 이후에 전면적으로 시작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대입제도의 개편안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발표가 24년도에 나야지 28학년도에 적용되는, 우리가 흔히 이걸 4년 예고제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은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이미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경기의 룰을, 경기의 규칙을, 경기를 띄고 있는데 규칙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대입제도에 대한 것이 발표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4년 전에 여기에 대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흔히 이걸 우리가 4년 예고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개 28학년도 대입이 이 대입제도에 대한 개편안이 24학년도에는 나와야지 일반적으로 28학년도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 대입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적용이 됐다 그랬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해는 이미 작년에 졸업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졸업한 아이들이니까 작년부터 대입제도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못 바뀌었어요. 하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들이 많아서 찬반이 많이 있어서 이걸 못 바꾸고 1년을, 그러니까 대입제도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은 거기에 따른 대입제도도 바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난해 졸업한 아이들은 그게 안 됐어요.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 이 대입제도는 그 전에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고 대입제도가 개편 이제 치러졌고 올해는 사실 2년 차인데 올해부터 대입제도가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 시나리오는 24년도에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와야지 여기에 따른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는 이 시점에 학생들에게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실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또는 준비학교라고 해서 물론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학교라 하더라도 이 준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준비학교를 하고 있고요. 이미 여기에 기반해서 다양한 교육과정 또는 다양한 과목들을 개설하는데 학생들의 개설하는 데는 학교의 요인도 있고 개설하고 못하는 데는 학교 요인도 있고 학생 요인도 있어요. 학생이 선택을 안 했어. 나 혼자밖에 없어. 선택한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으면 개설 못 하잖아요. 그럼 이런 학생들을 모아서, 소수 학생들을 모아서 거점 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개설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인천이 추구하고 있는 꿈들의 교육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꿈들의 교육과정, 학생들이 자기가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들이 만약에 학교에 없다면은 이런 거점 학교에서 주말이나 아니면 방과 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찾아서 이수를 해 주신다면 똑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가 됩니다. 학생들의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도 기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학교 차원을 넘어서 좀 더 예를 들어 도서벽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으면 원격 교육과정도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고교학점제를 위한 다양한 준비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의 개편의 가장 큰 방향은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수업이나 평가나 대입 전형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교육과정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수능 과목을 정해놓고 이 과목만 수능을 보게 된다면 학생들이 과목 선택이 자유롭게 될까요? 어렵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수업과 평가 방법, 그 다음에 대입 전형이 일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가 또는 이 정부가 교육과정과 평가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지금 수시 중심의 이 교육과 이 평가 방식에 대한 어떤 공정성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수능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여론들이 팽배해 있어서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약간의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어떤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선택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가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수와 미수에 대한 어떤 그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일종의 그 충분하게 그 과목을 듣지 못했고 성적이 좀 낮았는데 이 학생을 이수를 시킬 것인지 미수를 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교육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근데 과연 대학생들처럼 고등학생들도 이게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인력 배치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량 강화에 대한 이 선생님들도 뭐 사실 다양한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러 과목들을 학생들이 요구한 과목들을 개설하고 이 과목들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를 대입제도로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현 상황에 우리가 과제이자 생각해 볼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준비하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연장선에서 고교학점제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입 전형의 준비 방법에 관한 말씀들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 대입 제도는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수능 중심으로 가느냐, 이 수능 중심으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시험이죠. 정부가 주도하는 시험인 수능 중심이냐,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대입에서 선발하는 방식인 학교생활 기록부 중심의 대입 전형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선발하는 시험의 방식이 있죠. 대학별 고사의 방식. 논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대학별 고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이 주도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국가가 주도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뭐 우리 부모님들도 아시죠? 이 수능 날에는 아빠 출퇴근 날 시간도 물론 바뀌지만 학생들도 아침 등교 시간도 바뀌죠. 물론 고3 말고요. 등교 시간도 바뀌지만 영종도에는 비행기도 못 내리는, 이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비행기도 못 내리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만큼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시험을 보는 나라이죠. 어느 신문에 영종도에 그 우리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못 내리고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걸려서 비행기가 계속 회항하고 이렇게 돌다가 내렸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다음 논술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대학이 주도하는 선발고사이죠. 인하대에도 의예과 논술, 인하대 의예과 논술 올해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 요 모습이 올해 그 인하대에서 그 논술을 보고 나오는 학생들의 모습이죠. 하루만 보는 게 아니죠. 이게 되게 논술 보면 인문자연 또 오전 오후 막 나눠서 보는데 한 번 보면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의예과 논술, 의예과 중에서 아마 12명 선발인데 최고를 찍지 않았나요? 아마 한 480대 1, 486대 1인가요? 정확하게? 이 정도의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그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논술고사 이런 방식으로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의 방식에 의해서 대입 전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면 지금 고등학교의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학습이나 학력의 격차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커졌습니다. 고등학생들도 보면 되게 온라인 수업인데 성적이 더 올라간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은 비교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2년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1학년, 2학년을 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냈기 때문에 잘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만은 작년 졸업한 아이들은 되게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 1년, 1년 다녔던 아이들인 경우나 아니면 뭐 1년, 2년 다녔던 경우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되게 비교가 됐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성적이 훨씬 올라간 학생이 있고요. 오히려 성적이 훨씬 더 떨어진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력 또는 학습의 격차를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어떤 자기 주도성의 역할이 큰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학교 교육의 양극화도 좀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온라인 수업이라 하더라도 좀 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연구하고 개발해서 진행한 학교가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런 학교 내에서의 어떤 격차도 좀 심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진로 진학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격차들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교들이 이런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행사들을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이 학부모 아카데미 같은 이런 의미 있는 행사들을 사실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대가 오늘 11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추후에도 좀 더 많이 찾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금년도에 이제 금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의 하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로 보면 이 공정성에 관한 키워드가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대입제도도 사실은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년 11월에 이 정부에서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발표를 했어요. 부모 배경 등 외부 요인을 완전히 차단하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대학에서의 평가에서도 고교 프로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평가에서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된 거죠. 블라인드 평가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학교를 완전히 가리고 떼고 보는 이런 평가 방식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제도, 대입 전형도 정시를 좀 더 확대해가는 이런 방향으로 개편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서울의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40%까지 확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대학들 또는 우리 인하대를 비롯해서 이 수도권 대학들도 정시가 조금씩 확대되는 이런 경향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큰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책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 고1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의 마디가 달라진 게 바로 이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된 19년에 발표가 되어서 아까 예고제에 따라서 고1부터 적용이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물론 고2부터 지금 이미 적용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블라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그때 발표를 했으나 바로바로 적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라인드 평가가 확대되고 고교 프로파일이 폐지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시가 좀 더 확대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교생활기록부도 그래서 고1부터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고2부터도 많이 달라졌는데 이 상황을 저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학생들이 대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요인들을 외부에서 자꾸 요인들을 찾기보다는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내부에서 자기를 찾아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프로그램, 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학생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외부의 프로그램들도 많이 없어졌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고1부터 고2는 또 조금 다릅니다만 고1부터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뭐 자율 동아리를 비롯해서 수상 경력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부 봉사활동 이런 부분도 반영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독서활동도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요인들을 내부에서 찾아야 되는 이 부분은 좀 다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상황에서 뭐 본다면은
이 공정성 강화와 블라인드 평가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우리 일반고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더 유리한 측면으로 가느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대학에서는 충분히 블라인드를 하더라도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죠. 모르지만 이 학교가 특목고이냐 자사고이냐 일반고이냐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성적 분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블라인드라고 해서 일반고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으로 갔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대도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더 줄어들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학종평가에서도 사실은 블라인드로 가서 대학들도 업무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일반고에도 크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에 대한 대입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적인 역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대학은 결과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대입 전형, 모든 대입 전형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대입 전형은 학업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선발하는 대입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은 학업적인 역량을 안 보나요? 아닙니다. 논술도 학업적인 역량을 보려고 하는 대입 전형이죠. 심지어 뭐 다른 전형 마찬가지죠. 최저학력 기준을 보는 전형도 마찬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없어졌지만 적성고사 전형, 논술 다 마찬가지, 학업적인 역량을 보는 대입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면 이런 이야기죠.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외부에서 프로그램이냐, 그 학교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으냐를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요인을 자기한테서,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기의 활동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외부적인 요인들이 뭐 수상부터 시작해서 많이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외부 프로그램을 늘려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의 요인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말씀부터 해볼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A라는 활동도 하고 B라는 활동도 하고 C라는 활동도 하고 D라는 활동도 하고 E라는 활동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활동을 많이 했구나. 그러면 뽑아줄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은, 저는 A 활동을 하게 되면서 B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B에 대한 관심으로 C라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강의를 듣게 되었고, C라는 특강을 듣게 되면서 D에 대한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E라고 하는 내가 어떤 내 스스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한다면은, 활동과 활동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선택한 활동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오히려 더 내실화될 수 있고 대학의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자꾸 우리 학교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너무 안 해서 내가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얼마든지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과목들을 좀 더 준비해서 스스로가 내부적인 활동으로 해 나간다면은 얼마든지 현 코로나 상황에서도, 또한 대입 전형의 변화 상황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스스로가 맞추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자기가 내면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느냐를 보여주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앞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현 코로나 상황에서 맞출 수 있는 대입 전형의 방향이 바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고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이제는 학교 수업, 학생부 기록 이런 부분들에 특히 교과 세특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가 굉장히 학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자기 스스로가 내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 상황에서 되게 인하대도 이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교과 전형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되게 교과 전형 하면은 교과 전형이 굉장히 많이 대학마다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과거에는 교과 전형은 일부 학생들만 준비하는 게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교과 전형이 대학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작년까지 인하대가 7명의 교과 전형에서 7명을 선발을 했습니다만 아마도 내년부터는 인원 제한을 없앨 만큼 교과 전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인 내신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나는 이제 1학년 보고 내신으로 가는 건 어려워요. 그러면 수능으로 가는 것에 맞추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신을 기반으로 해서 수능이 나오기 때문에요. 수능과 내신이 지금은 분리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신을 좀 더 열심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관한 말씀이고요. 대입 전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대입 전형 포털 어디가라는 사이트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좀 더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꼭 가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인하대의 어떤 대입 전형 정보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꼭 활용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홈페이지에도 열심히 들어가 보신다면 아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좀 더 학교 생활에 맞춘 충실한 학교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방학이지만 좀 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스스로가 공부하는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드릴 말씀은 또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